네, 이제 1980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드디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 기반들도 이제 갖추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리고 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쭉 하다가 또 이제 뭐 석유 파동 오고 이러면서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80년대에 이제 삼저호황 오면서 오히려 이제 또 경제 호기를 맞게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80년대에는요, 우리가 기술 집약 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던 시기에는 주로 어떤 공업들이 성장했었죠? 예, 그렇죠.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성장했었다. 노동 집약형 공업이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던 이 시기에는 예, 중화학공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80년대로 와서는요, 전기, 전자, 반도체 같은 기술 집약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했나요? 그렇죠. 가장 글로벌한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1위고요. 전자도 뭐 전자 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이게 80년대에 육성이 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잠깐 얘기했던 삼저 호황은 뭐냐면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기름, 석유가 나지 않는다고 했죠. 석유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수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석유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저유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뭐 외자에 이제 또뭐 그다음에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저달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환율에 의해서 이제 수출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86년부터 뭐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제 경제 성장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88년도에 뭐가 하게 되는지 아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저에게는 기억에 있는 서울 올림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올림픽 특수까지 겹치면서 이 시기에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또 경제가 많이 성장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89년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너무 그 너네 이제 지금 저달러로 좀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원화절상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끝나게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80년대 수출 증대됐었구나, 경제 성장했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왜 드라마도 나오지 않았나요? 응답하라 막 이러면서 이 시기 응답하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 어려웠지만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권 중소기업들 성장했었고요. 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는 또 그림자들도 있죠. 이제 재벌 경영 중심으로 갔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투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많이 투자가 돼요? 부동산에 많이 투자가 되죠. 강남 개발하고 이러면서 부동산에 산업에 투자돼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기업이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독과점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0년대로 와볼까요? 이 김영삼 정부 때요, 이제 신 5개년 계획을 하게 되고요.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93년도에 금융실명제라는 게 실시가 돼요. 이게 뭘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 개설하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금융실명제 전까지만 해도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나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서 도장 하나만 있으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겠죠. 비자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금융실명제 실시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이제 경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정책이죠. 이것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경제 5개년 계획 하면서 이제 규제는 완화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도 겪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94년도에는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돼요. 이제 약간 지금으로 치면 뭐랑 조금 비슷할까요? FTA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국가들끼리 이제 서로의 그 뭐 장벽을 좀 낮추는 거죠. 경제적인 장벽을 낮추고 뭐 관세를 낮추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인 요구였어요. 이것을 이루어야만 했는데 근데 가장 직격타로 맞는 산업에서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농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토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 집약형의 농사를 지어요. 저희 할아버지 맨날 이렇게 그 뭐야 농약 그 통 허리에 이렇게 매시고 어깨랑 이제 허리에 이렇게 딱 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농약을 어떻게 뿌려요? 막 헬기로 뿌리잖아요. 근데 이런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나라들에서 농산물이 싸게 들어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받을 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조율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 되고요. 95년 되면 이제 WTO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경제 정책이 너무 한 게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았고 뭐 정치적으로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이 많은데 불행히 우리는 하나가 제일 크게 기억에 남죠. 그리고 문제도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97년에 우리가 무슨 관리체제에 들어가나요? 네,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저는 이것이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쯤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작은 중소기업 하던 부모님이 이제 망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 양쪽 다 동시에 이제 뭐 실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뉴스를 틀면 막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대기업들이 막 망하는 거예요. 다음날 망하고 다음날 망하고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은 경제학자들이 좀 다르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IMF 관리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IMF 관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김영삼 정부 말미였고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안에서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요. 뭐 기업 매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를 뭐 도입하고 자본을 이제 개방해서 이제 외국 투자 이제 도입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IMF 관리 체제가 2001년 8월에 끝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97년 말에 했는데 2001년 8월에 끝나다니. 이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막 이제 홍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겨냈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죠. 98년도에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은행에 이제 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있거나 뭐 혹은 뭐 달러가 어느 정도 있거나 뭐 그래야 했는데 이제 금모으기 운동 한 거예요. 막 온 집에서 뭐 돌반지 나오고 심지어 저희 집은 결혼 반지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오고 막 이랬었는데요. 아무튼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뭐 기업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IMF 관리 체제가 끝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또 지금 평가되는 것은 너무 빠르게 이것을 갚느라 무리했다. 그것이 주는 다른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는 이제 뭐 기업 구조조정 강도 높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용 노동을 그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완화된 그러한 것으로 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뭐 임금에서부터 되게 뭐 보험, 뭐 산재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증가하게 됐고, 사실은 이 시기부터 이제 뉴스에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과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둘까요? 노사정위원회 좀 기억해 둡시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같이 위원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좀 뭐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정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벤처 창업 육성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작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IT, 특히 IT 계열에서 작은 기업들 이제 많이 창업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한국 칠레 FTA가 체결이 됐고요. 2008년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FTA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산업을 이제 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해야 하고, 또 이제 개개인의 어떤 개개 산업들, 개개인들은 나는 어떤 것이 이제 FTA에서 유리하고 불리해지는가, 이런 거 사실 이제 좀 따져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소 이제 조금 성급하게 한 부분들, 측면들도 있었다고 이제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반대하거나 이러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미 FTA가 체결이 됐고요. 2012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사실은 문제에는요, 대체로 김영삼 정부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깝죠. 이제 너무 가까운 현대사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나온다면 근무후기 운동으로 IMF 관리체제 극복했다 정도까지 대체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봤죠.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해가지고 50년대 미국에 이제 경제 원조가 있었고 300산업 발전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경유착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2차 때는 경공업 중심, 3, 4차 때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고, 80년대 되면서 기술 집약형 우리 공업들 발전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3조 호황이 있었구나.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였구나. 정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했던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것들 있죠. 금융실명제라든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라든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 그다음에 이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극복한 것, 이런 정도 알아두면 이제 경제 쪽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제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